탄력 탁월성의 연료 10장. 국민의 건강은 국가의 행복과 활력을 결정하는 진정한 토대다. 앞에서 우리는 생리체계의 탁월성에 도달하는 길을 알았다. 근육 조직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면 생리체계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자세의 표정이나 호흡을 바꾸면 된다.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또한 생화학적인 기능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신체를 망가뜨리거나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번 장에서는 생리체계에 기초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며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나는 활력을 탁월성의 혈류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의 내적 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생화학 체계가 헝클어지면 내가 내적 표정을 왜곡한다. 전체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경제형 자동차라도 연료가 휘발유가 아닌 맥주라도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자동차에 저가가 연료를 넣어도 시동이 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번 장에서는 활력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활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활력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는 더 효율적인 작동한다. 신체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기분이 좋아지며 더 많은 지능을 사용하여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는 활력의 정체성과 풍부한 활력이 만들어내는 마법의 힘을 알고 있다. 예전에 내 몸무게는 120kg이 넘었지만 지금은 108kg이다. 예전에는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을 잘 몰랐다. 네 생리체계는 탁월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배우고 행동하고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먹고 TV를 보는 것이 먼저였다. 그러던 중에 내 삶의 염증을 쉽게 이해했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과로 건강을 꾸준히 또 좋은 사람들을 또 모델링 했다. 근데 영양적인 분야에서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너무 복잡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떤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말한 대로 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너무 흥분되었다. 하지만 다른 책을 보니 그러한 것을 하면 죽게 된다는 다른 식으로 해보라고 권했다. 또 다른 책은 이 두 책의 내용을 모두 반박했다. 저자들이 모두 의학 박사지만 기본 내용조차도 일치하지 않았다. 나는 어떤 자격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원했을 뿐이다. 그래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들처럼 활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을 찾았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냈고 똑같이 따라했다. 내가 배운 것을 나를 위해서 약속이나 원칙으로 정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60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원칙들을 매일 적용을 했고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체중이 13kg이 넘게 줄었다. 더 중요한 것은 붕그럽지 않고 다이어트 지향이 아닌 내 몸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 즉 진정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5년 동안에 내가 지켜온 원칙을 여기서 공유하겠다. 그 전에 이 원칙이나 나의 생리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다. 나는 8시간 전에 잠을 잤다. 또한 아침에 잠에서 깨기 위해서 알람 시계가 3개나 필요했다. 하나는 소리를 내고 하나는 음악을 켜고 하나는 조명을 켜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저녁 내내 세미나를 지내고 새벽 1~2시에 잠을 잔다. 대기에서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아주 생기있고 활력이 넘친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활력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제한된 생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생리체계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번 장에서 강력하고 불굴의 생리체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16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과 많이 다를 수 있다. 일부는 현재의 건강에 정반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6가지 원칙은 나와 함께 이루어온 사람들과 자연치유법이라고 불리는 건강과학을 실천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있었다. 이 원칙들이 자신에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현재 자신의 건강습관이 가장 효과적인 몸관리 방법인지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6가지 원칙을 10에서 30일간 적용해보고 배운 지식이 아닌 몸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그 현상을 판단해보라.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활력 있는 호흡이다. 호흡.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보면 호흡은 세포의 산소 공급뿐만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는 림프의 흐름도 조절한다. 림프계란 뭔가? 신체의 하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림프로 둘러싸여 있고 몸에는 혈액보다도 4배나 많은 림프계가 있다. 림프의 작동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혈액은 심장에서 동력을 통해서 혈구 다공적인 모세혈관으로 운반된다. 산소와 영양분은 모세혈관으로 운반된 다음에 림프라고 불리는 세포 주변의 액체로 퍼진다. 세포는 필요한 것을 인지하는 지능 또한 진화력에 있어서 건강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섭취한 다음에 독소를 제출하며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죽은 세포, 혈액, 단백질, 기타 독성 물질은 림프계에서 제거된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 림프계가 활성화된다. 몸의 세포는 생소량을 제한하는 독성 물질과 과도한 체액 배출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림프계에 의존한다. 림프액을 림프계로 통과하며 그 과정에서 죽은 세포와 한 혈액, 단백질을 제어한다는 모든 독이 증화되고 파괴된다. 림프계는 얼마나 중요할까? 만일 림프계가 24시간 동안 완전히 차단되면 혈액 단백질이 막히고 세포 주변의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혈액은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이 있다. 그러나 림프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림프는 심호흡과 근력 운동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림프계와 면역체계로 건강한 동력을 유지하려면 심호흡을 하기 위해서 이 체계들을 자극해서 움직여 만들어 나가야 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림프학 권위자 제7주 박사는 운동을 하고 나면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는가? 1시간 동안에 달리고 나면 앉아서 커다란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럴까? 건강한 호흡을 통해서 몸은 이미 필요한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로 건강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이 있다. 내가 앞에서 말한 방식대로 하루에 10번씩 3번 이상 심호흡을 하라. 비율을 어떻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 숨을 참고 숨을 내쉬면서 둘, 예를 들어서 복부에서 시작해서 누구까지 세면서 코로 심호흡을 하라. 들이마실 때 1, 28번까지 세는 동안에 숨을 참는다. 그런 다음에 들숨대의 2배 또는 16을 세는 동안에 입을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쉰다. 절대로 억지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폐활량을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번씩 10번을 호흡하면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 호흡법보다 더 좋은 것은 음식이나 비타민은 이 세상에 없다. 건강한 전신 호흡의 또 다른 교수 요소는 날마다 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약간의 스트레스이지만 달리기는 좋다. 수영 역시 훌륭한 운동이다. 그러나 최고의 전천후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는 트램펄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신체에는 주는 스트레스도 아주 적다. 트램펄린 같은 운동은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30분 정도 통증이나 스트레스 피로감 없이 시작하고 운동량을 조금씩 인도해가면 된다. 초기나 트램펄린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견고하게 다져야 한다. 적절하게 운동을 제대로 하면 깊게 호흡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 몸에 좋게 작용한다. 트램펄린이 신체 기관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서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시간을 내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해보라. 분명히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열쇠는 수분을 많이 지구의 70%는 물로 덮여 있다. 인체의 시스템이 그래서 알렉산더 브라이스 박사는 생명과 건강을 주기를 권한다. 몸에 너무 적은 양의 수분이 공급되면 혈액의 일정성이 높아져서 조직이나 세포 변화로 생기는 독성 높은 물의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우리 실탄에서 심장병이 가장 큰 사망의 요인인 이유는 뭘까? 왜 우리는 40대 사람들이 테니스 코트에서 쓰러져 사망했던 소리를 자주 접하게 되는 걸까? 한 가지 이유는 평생 자신의 체내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수명은 세포의 질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혈류가 폐기, 물로 가득 차면 세포를 강하고 활기차고 건강하게 할 수 없으며 균형 잡힌 정서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생화학 작용도 촉진하지 못한다. 1912년에 노벨상 수상자 로벨르 연구소 일원이었던 알렉시 카렐 박사는 평균 수명이 11년인 닭의 세포 조직을 채취하여서 실험실에 실험함으로써 이 이론을 증명하고자 했다. 단순히 무한적으로 세포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유지하고 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했다. 그 후에 로펠르 연구소 연구진들은 이 세포들이 영원히 살아 있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닭은 실험을 끝날 때까지 34년간이나 살아 있었다. 우리 식단에서 수분이 풍부한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나 될까? 지난주에 먹은 음식 목록을 작성했을 때 몇 퍼센트나 되는가? 자, 닭이 그래도 평균성이 12년이나 되네. 닭도 이렇게 실험으로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니까 34년이나 살았다. 대단한 실험이네요. 자, 그러면 50%, 25% 아니면 15%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수분 함량이 15에서 20% 음식을 섭취한다고 대답한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치다. 한 가지 충고하면 15%는 자살행위다. 내 말을 못 믿게 되면 안가에서 살펴봐라. 자연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동물은 대부분 초식 동물이다. 고기나 고기로 겉버섯 등은 모두 수분이 풍부한 음식만을 먹는다. 초식 동물은 역시 동물보다 더 오래 산다. 독수리 어떤 동물을 생각해보라. 왜 날카롭게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린 음식이나 생생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비유적으로 말하면 건물의 자재가 좋으면 건물 전체가 강하고 우아해 보인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수분이 풍부하고 싱싱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이 상식이다. 아주 간단하다. 그럼 우리가 먹는 음식의 70%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매 끼니마다 반드시 샐러드를 먹으면 된다. 간식을 초코바에서 과일로 바꿔라. 몸이 더 효율적으로 적용될 때 그 차이를 느끼게 될 것이다. 건강을 위한 세 번째 열쇠 균형 잡힌 식단은 얼마 전 스티븐 스미스라는 의사가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 장수의 비결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처음 50년 동안의 일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은 50년은 네가 몸을 잘 관리해 줄 겁니다 라고 답했다. 정말 틀림없는 말이다. 많은 일이란 과학적인 식품의 조합을 연구했다. 로버트 실턴 박사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분야를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한 과학자가 있다. 러시아의 이번 파블로프 박사로 자극과 반응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어떤 사람들은 식품 조합을 매우 복잡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다. 음식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화액이 필요하니라 모든 소화액이 다 음식에 맞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어떨까? 치즈와 빵, 우유와 시리얼 또는 생선과 쌀은 어떤가? 만약에 내가 이런 조합이 신체의 내부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고 에너지를 빼앗는다고 말한다면 갑자기 무슨 헛소리냐고 의아해할 것이다. 이 조합들이 왜 파괴되는지 낭비되는 많은 양의 신경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겠다. 음식은 소화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대부분의 많은 식품, 쌀, 빵, 감자 등에는 알칼리성 소화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처음 입에서 나오는 프티알린 효소다. 단백질, 식품, 고기의 견과류, 씨앗 등은 소화를 위한 연산과 페킨 같은 상승소 물질이 필요하다. 상반된 두 개, 네 개의 물질을 동시에 정할 수 없다는 것은 화학의 법칙이다. 이 물질들은 서로를 정화시킨다. 녹말 성분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가 잘 안되거나 완전히 억제된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박테리아의 토양이 되어 발효되고 분해되어서 소화장애와 가스를 유발한다. 양육할 수 없는 음식의 조합은 에너지를 빼앗고 이제 이로써 에너지 손실은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몸에서 산소를 빼앗는 산을 과다하게 분쇄시켜서 혈액의 점도를 높이고 체내 시스템에서 혈액을 천천히 흐르게 한다. 작년에 조선 소절만 천자리에서 불편하게 앉아있다가 나왔을 때 몸 상태가 어떠는지 기억해보라. 이것이 좋은 건강한 혈류, 활기찬 생리체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삶에서 원하는 일을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었는가? 메타 이런 것들.
음식을 적절히 저어가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함께 농축된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농축된 음식은 무엇인가? 수분이 많지 않은 음식, 농산물, 식품의 섭취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최소한이어야 한다. 함께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지 말라. 둘다 먹지 않는 것은 살 수가 없겠다고 생각되면 점심과 저녁에 따로 먹으면 된다. 이 시간에 세상에 좋은 조합, 나쁜 조합, 매우 좋은 조합, 이렇게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 행동을 위한 네 번째 열쇠는 조절된 음식 소비 법칙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의학 연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동물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관련대학교 교수들의 클레이브 밀티 박사는 유명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실험에서 지옥에서는 음식 양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자 지 수명이 2년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 제이 마사로 박사가 수행한 후작용은 더욱 흥미롭다. 마사로 박사는 지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했다. 첫 번째 그룹은 지에게 하는 만큼 두 번째 그룹은 음식 섭취를 20% 줄이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어땠을까? 810일 후에 첫 번째 그룹은 13%만 살아남아 있다. 자, 건강을 위한 네 번째 열쇠는 조리식 소비 법칙은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건 나도 그렇다 했죠. 그래서 의학 연구도 그렇고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유실의 저명한 연구 로이 월포드 박사는 영양 부족은 지속적으로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고 원형동물의 세대 수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영양 부족이요. 지금까지는 연구된 모든 종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연구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는 음식을 제한함으로써 면역체계의 정신적인 저하를 포함한 생리적인 악화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메시지는 정확하다, 명확하다. 건강 먹고 오래 살자는 것이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을 좋아한다. 일종의 기분 전환이다. 그러나 기분 전환이 나를 죽일 수도 모른다는 점을 명심하자. 건강을 위한 다섯 번째 열쇠는 효과적인 과일을 섭취하자. 완벽한 음식. 과일의 유일한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과일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자, 과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신선한 과일을 그대로 먹거나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는 것이다. 캔이나 유니용기에 담긴 주스를 마시는 것은 건하고 쉽지 않다. 대부분의 과일 주스는 일봉 과정에서 열이 가해져서 그 구조 나는 과일 섭취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매사추세츠 블리밍엄 심장연구소의 책임자인 윌리엄 카스티어 박사는 과일이 최고의 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이에 불어와 약속을 함유되어 있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고 동맥이 막히는 것을 방지한다고 말한다. 얼마 전 내가 주최한 건강세미나의 한 마리 마라톤 선수가 이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원래 내 의견에 아주 회의적이었지만 사간의 얼마를 더 사용하는 데에 종용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마라톤 경기에서 기록을 9분 33초 단축했다. 경구의 회복 시간도 절반으로 늦춰있고 생애 처음으로 보스턴 마라톤 설정 자격을 얻었다. 과일에 대한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우리는 소화하기 쉽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몸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원한다. 건강을 위한 6번째 열쇠는 단백질의 건강한 믿음이라. 거짓말도 큰 소리를 되풀이하면 진실이라고 믿게 된다. 놀라운 단백질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단백질 섭취에 신경 많이 쓴다. 왜 그럴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마는 구체를 뭐가 땡기를 땡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할까? 사람들에게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신생아 때일 것이다. 대자연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식품인 모유를 전공하는 것이다. 모유의 단백질이 5%, 25%, 10%가 있다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미국 국립과학원에 전화해서 어떻게 56g이라는 수치가 나오는지를 문의한 적이 있다. 사실 자신들의 재료는 30g만 필요하다고 적혀되어 있다. 56g을 설정한다고 답변하자. 지금은 단백질 과다 섭취는 배뇨기관에 부담을 줘서 피로를 유발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왜 미국 국립과학관은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권장할까? 아직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케팅은 뭘까?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함량 문제에서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그 박테리아는 비료 속에 있는 박테리아와 특성이 같으며 어떤 고기는 새 비료보다도 박테리아가 더 많이 있다. 모든 용기는 도축 과정에서 배설물 세균에 감염되며 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균수가 증가했다.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은가? 먹어야 한다면 다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첫째로 목초지에서 방목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경 족제제를 맞지 않았다는 것. 둘째로 섭취량을 대폭 줄여라. 고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단순히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것도 아니다. 고기를 그러나 살아있는 동물의 살과 피부를 먹지 않게 되고 결정하면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등등등. 자, 이 제품은 좀 더 나을까?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 모든 동물에서 젖속에 그 동물의 균형에 맞게 설계된 영양소가 있다. 그러므로 서로 포함한 다른 동물의 젖을 마시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카제인 등등을. 앨리스 박사는 충분한 가인 섭취가 걱정된다면은 녹색채소, 참깨, 버터,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된다고 말한다. 견과류는 칼슘이 매우 풍부하고 몸에 사용되기도 쉬운 식품이다. 또한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이 축적되어 심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유가 인체에 미치는 주대 영향은 뭔가? 우유는 고도면서 소장내 부위에 모든 것이 달라붙고 딱딱한 점액 덩어리가 되어서 신체 작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그럼 치즈는 어떤가? 단지 농축된 우유뿐이다. 약 450g의 치즈를 만드는데 4-5리터의 우유가 필요하다. 지방 함량만으로도 섭취를 제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도 치즈를 먹고 싶다면 많은 샐러드에 조금만 발라서 잘라서 먹으면 된다. 그러려면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여 소장을 막힌 현상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치즈를 먹지 말라는 소리가 인정하기에 걸릴 수가 있다. 여러분이 피자와 브리치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거트는 어떨까?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그런 아이스크림은 최고의 상태를 원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한정적인 맛이나 식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커티즈 치즈를 그을적하게 만들고 서로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는가? 바로 소석고 항산 칼슘이다. 농담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용이 불법이지만 면방 기준에서 허용이 된다. 왜 우리는 이런 유제품에 대한 문제를 몰랐을까? 이런 문제들을 대해서 식단에 대해서 슈가, 설탕 이런 문제들 비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 였고 또 동생이 그들을 원하는 것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다. 프라이드 치킨과 당근을 내적 해상을 하도록 두 차이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 건강에 좋은 방식으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음식에 대한 감정을 맛보을 의향이 있는지 동생이 물었는데 동생은 내가 늘 들어봤던 것처럼 비관적인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하위 감각 양식을 바꾸게 했다. 치킨 한 조각으로 먹어보라고? 토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나는 당근에 대한 내적 표상을 떠올리게 하고 앞에서 한 것 같이 정반대로 했다. 머릿속에 당근을 떠올리고 오른쪽에 둔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베키에게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든다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손쉽게 넣을 것이다.